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씨를 모셔와야 한다.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귀한 소다. 솥값을 비싸게 쳐줘야 한다. 그리고 전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선거 대책에 관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을 움직이는 전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더라도.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이런 뉴스가 나왔죠. 김종인 박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분 만에 김종인 씨가 오케이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이렇게 세 사람이 원팀이 된 것이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은 킹메이커 김종인이 왔으니까 이제 이겼다. 이런 모습이었고,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아주 센 녀석이 왔다. 민주당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김종인 씨가 총괄위원장에 취임을 한 것은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그의 첫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상공인 지원금 100조 원, 이런 폭탄 선언이었던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50조 원을 풀겠다고 하더니,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100조 원을 풀겠다고 했다. 한 달도 안 돼서 2배로 늘어났다. 뿌리겠다는 돈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너마저도 이런 분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왕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지고 100조 원을 주자, 이렇게 된 것인가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겨우 이재명 후보의 말에 덩달아서 나도 이렇게 한데 지나지 않다. 그것이 더 애석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12월 6일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완전 보상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것은 완전 보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구나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방역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전보다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피해는 확대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역을 더 강화하게 되면,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제 거의 개점 휴업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방역 강화한 게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규모 추가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액수를 말하는가? 12월 6일 이재명 후보가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윤석열 후보하고 50조 원 그 이야기 끝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50조 원은 넘고 그 이상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리마연에서 50조 원을 그냥 가져갔다라는 제목의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7일 김종인 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금 100조 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잘못 끌려 들어가서 50조 원까지는 반대할 명분도 잃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냥 어깃장으로 또 배수진 치는 심정으로 아니면 허세로 그렇게 더 큰 액수 100조 원을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앞의 승부에 날카롭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선판입니다. 크게 움직여야 한다. 크게 보고 작게 움직일 일은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게 대선판의 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한 이런 어느 것도 국민의힘에 불리하기만 하죠. 도박판에 뛰어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넘겨준 50조, 그거는 뼈아픈 패배가 분명합니다. 50조가 아프더라도 꾹 참고 견뎠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누구 배짱이 더 두둑한가 하고 겨뤄보겠다고 나선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음 날인 12월 8일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종인의 100조 환영한다. 그냥 넙죽 받아 먹은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0조든 100조든 야당이 처리를 지원한다면, 그러니까 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한다면 당연히 받겠다. 그러니 윤석열이 놓친 50조를 어떻게 만회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내놓았는데 결국은 윤석열도 끌려 들어가고 김종인도 끌려 들어가고 이제는 50조가 아니라 100조가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12월 8일 윤석열 후보는 물불 가리지 않는 아이처럼 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자들 앞에 이렇게 말을 했죠. 이재명 후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냐?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은 그런 입장이다. 12월 8일 윤석열 후보는 이 추경 편성에 국민의힘이 찬성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허세입니까? 아니면 탈출구가 없어서 되는 대로 소리를 친 겁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12월 9일에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다급해서 변명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100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100조를 내놓겠다, 지원하겠다 하는 뜻이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꼭 100조라고 한 거 아니다. 50조로는 부족해 보이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100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100조라고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말을 바꾸죠. 윤석열 후보의 50조라는 공약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는 그냥 한 말이고 100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과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라는 여기에서 발을 빼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100조라는 돈이 어떤 돈인가? 국민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내놓으면 만들어지는 금액이다. 물론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모든 사람이 빈부, 연령, 그리고 수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국민 5천만 명이 이러면 어린아이도 들어가겠죠. 그 1인당 200만 원씩 내놓습니다. 4인 가족이면 800만 원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식당 하는 사람들, 맥주집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에게 장사 못해서 피해본 돈을 그걸로 메워주겠다 하고 준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 감정은 상하고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배포, 그게 통했는지, 어떻든 자기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관두고 민주당에게는 민주당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게는 했는가, 이것도 살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번에 100조를 풀게 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당장 문재인 씨에게 이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50조 끌려가서 그 50조 얹어줬는데 거기에 50조를 더 얹어줘서 그래 100조를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민주당 너희가 이걸 받아먹는지 보자. 이제 이런 배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냥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9일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돈을 푸는 것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가 아니다. 그래서는 소상공인이 다 죽어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인 바로 지금 그 100조를 당장 주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씨가 이거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거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씨의 그 숨통을 야금야금 조이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이런 걸로 바짝 밀어붙여서 다른 데서 손 들게 이재명을 돕고 나서게 하려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상이나 재정 건전성으로 볼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런 지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100조를 풀어도 재정 건전성 문제 안 생긴다.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보다 배짱이 더 두둑하지요. 왜 그러는 것일까? 이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경제 정책은 성공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망하지 않았다. 좋다. 이제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경제 잘했다 하면 득표하겠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돈을 뿌리고 싶은 겁니다. 대선 전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표를 모조리 쓸어가고 싶은 것이죠. 자, 이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50조 원을 가지고 대결해서 윤석열이 패배했습니다. 김종인과 이재명이 100조를 가지고 대결해서 김종인이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의힘 큰일 났죠. 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신이 휙 나가버려서 저런 짓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겠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니까. 100조를 추경으로 해서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민주당이 말하듯이 끄떡 없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재명 탓이다. 윤석열 탓이다. 이런 말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돈을 갑자기 뿌리면 국가 재정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그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추경으로. 추경은 빚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위험한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일 100조를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표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인가? 누가 이 돈을 쓰는가? 그거야 문재인 씨,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씁니다. 누가 이 돈을 소상공인 손에 쥐어줬는가?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쥐어준 겁니다. 물론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것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공무원들이 나누어 주겠죠. 자, 문제는
언제 나누어 주느냐? 3월 9일 선거일 전에 나누어 준다. 아주 대표적인 그 포퓰리즘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돈뿌리기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나도 포퓰리즘 좀 해보자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 100조 나눠주는 거, 뭐 50조 나눠주는 거 내가 주장한 거다. 내 아이디어다. 어디 나 좀 쳐다보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나에게 표를 찍어라. 이러면 그거 설득이 되겠습니까? 선거라는 그 전쟁터에서 그렇지 않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천길 낭떠러지. 그 절벽 끝을 향해서 자동차를 몰고 누가 더 그 끝에 바짝 갖다 대는가, 이런 것을 겨루는 그런 내기를 하는 장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빠른 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려서 절벽 끝에까지 가서 딱 멈춘다. 이런 솜씨를 자랑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둘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다. 50조다, 100조다 해가면서. 그래서 더 절벽 끝까지 더 빠르게 가서 바짝 세우는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이들 둘은 서로 승리자가 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몰고 있는 차는 버스고, 그 버스에는 우리 5,100만 국민이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버스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 이러한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들을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둘 다 정말 그 표백제, 빨래비누 속에 푹 담궈서 저 못된 본색을 완전히 뽑아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일꾼으로 쓸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